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시사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그 다음에 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각 대권 주자들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들을 볼 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지금 원래 우리나라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게 생겨서 지금 수사를 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이제 3개나 됩니다. 뭐 다른 특별 수사를 하는 것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3군데나 되면 되는데, 이번에 이 대장동 사건이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또 경찰도 수사하고, 그래서 또 이게 또 저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서울에서도 하고 수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이렇게 막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국가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가 있으면 그걸 발견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임무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인권 침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증거를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 통일돼서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마다 수집을 하게 되고, 근데 한 사람은 여러 기관에서 또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 다음에 증거도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다 보면 과연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에도 가야 되고 경찰에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공수처도 가야 되고 해서 자주 똑같은 사건으로 불려다니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이거는 국가적인 기관의 낭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받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산된 증거로 인해서 정확한 범죄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들 조사하다가 검사가 이제 피의자가 되니까 공수처에 또 넘겨주고, 그래서 하다 말고 또 넘겨주고, 또 거기서도 뭐 또 다시 또 봐야 되는, 시간적으로 되게 연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핸드폰, 유동규 씨의 핸드폰을 버렸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못 찾고,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갖고 경찰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확보해서 또 하니까, 이거는 또 경찰대로 포렌식을 하고, 이건 검찰은 그걸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유동규의 이전의 핸드폰은 경찰이 그걸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자기가 따로 해서 가져가고, 그래서 이게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충돌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증거 수집하고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된 지 9개월이 됐는데도 기소한 거는 딱 그 검찰이 송치한 건 딱 한 건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바꿔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있다가, 아니면 바로 보내야 되는데 또 2주 동안 지체하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재판거래 의혹 사건도, 이것도 그 공수처장이 뭐 고소가 안 들어와서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수처장이 알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딴 기관에 미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범죄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률신문에서도 이러한 수사권이 각 기관에 있고, 그리고 각 사건이 찢어져 있고 증거가 찢어져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여러모로 보나 비효율적이고 비정의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모아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계속 중복 조사를 받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사기관은 범죄를 찾아서 재판에 걸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거는 법 절차에 따라서 하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수사도 늦어져, 결론도 부정확해, 왔다 갔다 해,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사권의 조정의 문제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좋아도 이걸 느끼는 국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수사권 조정이나 개혁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데서는 법무부 산하의 FBI, 연방수사국에서 이렇게 수사하는 검찰이나 경찰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뭐 이제 수사를 한다고도 합니다. 자, 한 나라의 형사사법 구조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대로 정의가 실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가고 길거리에서 항의하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거는 제도권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수사권이 혼동스러운 거는 과도기라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고민을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검찰과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